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말 한다면 하는 사람 같습니다.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지금 청와대 민주당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당장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또 청와대 내부도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언론들은 보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역대 대통령은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청와대에서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순간 청와대는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당선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 개방한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은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을 하자마자 국방부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로 출근합니다. 청와대는 이제 완전 개방됩니다. 5월 9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청와대에서 짐 정리를 할까요? 다 치워버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숙 여사는 상당히 분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발대발. 왜요? 바로 자신들이 살았던 그 장소가 시민들에게, 국민들한테 개방되는 겁니다. 5월 9일까지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5월 10일부터는 안 됩니다. 문제는 승효상 건축가가 말했던 지금의 청와대, 저도 몇 번 들어가 봤습니다만 상당히 건물 내가 화려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곳에서 얼마 전까지 살았던 사람이 문재인 김정숙 부부입니다. 이걸 시민들이 관광 코스로 들어가서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이거 좀 심한 거 아니야? 이런 데서 근무했단 말이야. 물론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까지 다 전직 대통령은 여기서 살고 근무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이 청와대를 개방하면 맨 먼저 떠올릴 사람은 문재인 김정숙 두 부부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청와대는 사실 많이 뜯어 고쳤습니다. 집무실도 어떻게 만들고 아무튼 리모델링을 좀 했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청와대가 개방돼서 찾아보면 야, 여기가 문재인 김정숙 부부가 살았던 곳인데 야, 이거 너무 화려하네, 너무 크네, 방이 왜 이렇게 커? 자,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거주했던 방과 이런 곳까지 들어갈 수 있게 개방할지는 모르겠지만 뜻에 따른다면 아마 다 개방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청와대의 화려한 정원, 이런 것들 국민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국민들이 문재인 김정숙 부부가 아니라 그 전에 살았던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살았던 바로 그 사람. 자,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입단속을 시켜서 말을 못하고 있지만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대신 민주당이 나서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만큼 배가 아픈 겁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에서 나오려고 했답니다. 경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포기했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대통령은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 청와대를 나와 서울의 다른 집무실을 꿈꿨지만 다 포기했습니다. 왜? 청와대는 정말 구중궁궐처럼 편합니다. 안락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가타부터 그냥 이 대통령, 그러니까 광화문 시대 준비위원회까지 만들어 놓고 우리 못하겠다. 유홍준, 승효상, 자, 어쨌든 이런 사람까지도 옮겨야 한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진짜 한다고 하니까 지금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될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용산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한 뒤 청와대는
별도의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선 우려스러운 기류가 감지된다고 방금 전 뉴스원이 보도했습니다. 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구상대로 간다면 70년의 청와대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 마지막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반과의 통화에서 청와대 차원에서 얘기할 게 있는지 모르겠다. 이 밖에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도 집무실 이전 발표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참모들에게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표현은 하지 말 것을 지시한다는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안 쓸 거면 우리가 쓸까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던 사람 탁현민 의전비서관은 그 글을 삭제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윤석열 당선인 측의 집무실 이전 계획에 불편한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뉴스원은 보도합니다. 그간 윤 당선인 측이 집무실 이전의 배경으로 국민과 더욱 소통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 청와대의 비효율적 소통구조 이런 언급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지금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이 백악관의 미국 대통령 바이든 집무실보다 2배쯤 크다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고, 지금 이 배치도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은 거의 황제적인 위치에 있어서 따로 뭘 쓰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정말 청와대가 개방되고 국민들이 가서 여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근무를 하던 곳이구나, 여기가 잠을 자던 곳이고, 이거 왜 이렇게 화려하지? 그동안 우리가 몰랐네. 자, 지금 청와대가 이렇게 화들짝 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한다,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가 입을 닫고 있는 대신 민주당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어서 근무를 시작하면 청와대는 개방되고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취를 보게 됩니다. 청와대는 지금 급속하게 겁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